진해 해군부대 운전병들이 지휘관 차량을 이용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체 헌혈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헌혈에 동참해 사랑 실천에 나섰습니다. 경남에서 3년 만에 학생 헌혈 유공장 은장이 탄생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꾸준히 봉사한 정현규 군을 우리 동네 히어로에서 만나봤습니다. 거창에서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무릎 교육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창원시 진해 해군부대에서 근무 중인 운전병들이 지휘관 차량을 이용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군은 지난 7일 오후 1시쯤 운전병 4명이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영관급 이상 차량 2대를 이용해 창원 시내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방 헬프콜에 신고되면서 다음 날 드러냈습니다. 해군은 해당 병사들을 업무 배제하고 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 처벌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이 크게 줄어들면서 한때 혈액 보유량까지 심각 단계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시 헌혈 행렬이 이어지면서 점점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전체 헌혈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 헌혈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헌혈에 동참하며 사랑 실천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전주현 기자입니다. 헌혈버스로 이어진 행렬. 코로나19의 여파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함안군 공무원들이 헌혈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이 없진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헌혈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헌혈 기회가 되면은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뿌듯한 생각입니다. 헌혈버스가 함안군에 방문했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좋고 뭐 개운하기도 하고 저도 큰 수술을 2번이나 해본 사람이니까는 또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하고 싶고 또 뭐 국민들도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한때 심각 단계까지 떨어졌던 경남의 혈액 수급량은 조금씩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9일 기준 경남 혈액 보유량은 A형과 AB형은 3.31분, B형은 4.61분, O형은 5일분으로 현재 관심 단계입니다. 숨통은 트였다고 해도 아직 안심할 정도는 아닙니다. 전체 헌혈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단체 헌혈이 아직은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헌혈이 급감하고 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보길 희망해봅니다. 관공서나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10분 남짓한 시간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헌혈.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하는 단체 헌혈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면서 부족한 혈액 수급 상황에도 파란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경남에서 3년 만에 학생 헌혈 유공장 은장이 탄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헌혈마저 줄어든 상황에도 이웃을 위해 꾸준히 봉사한 정현규 군을 우리 동네 히어로에서 만나봤습니다. 헌혈을 하며 포장과 훈장을 안고 있는 한 남학생의 사진. 제자의 선행을 알게 된 선생님을 통해 비로소 경남에서 3년 만에 학생 헌혈 유공장 은장이 탄생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전혈을 하게 되면 2년에 10번밖에 못 하는데,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성분 헌혈도 2주에 한 번씩 하는 성분 헌혈도 거의 쉬지 않고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해야 은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헌혈 횟수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이 학생은 헌혈에 대해서 많이 참여해 주신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은 마산 용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정형규 학생. 아버지의 권유로 만 16살이 된 고1부터 시작한 헌혈이었지만 첫 헌혈부터 아픔보단 미안함이 컸습니다. 초반에는 이게 하고 나면 피멍도 좀 들고 좀 아프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다가 이제 막 그 헌혈의 집에서 막 어떤 문구를 봤는데 좀 부끄러운데 그 당신의 오늘이 누군가에겐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적힌 걸 보고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는 아프다기보다는 그냥 빨리 이렇게 끝내고 그냥 가야겠다 이런 생각. 지금까지 한 헌혈만 전혈과 혈장 헌혈까지 어느덧 30회. 제가 O형이거든요. O형 B는 이제 O형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전혈보다는 이제 성분 헌혈을 하면은 그 피가 뭐 치료제 개발하고 이런 데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요즘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치료제 개발한다고 그 막 혈장도 막 많이 필요하다고 그 뭐지 질본장 막 그분이 이렇게 막 말씀도 하시고 해서 그래서 계속 전혈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사가 생활이었기에 코로나19도 막지 못했습니다. 네. 최근에 헌혈한 건 언제예요? 아마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면은 막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이제 그런 데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희 지역은 아직 그렇게 막 퍼지진 않은 것 같아서 괜찮다 생각하고 그냥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고3으로 친구들과 함께 내일을 위한 준비도 성실히 하고 있는 정형규 학생. 미래도 이웃의 생명을 향한 헌혈 봉사도 멈추지 않겠다는 당찬 마음은 오늘도 아름다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제 헌혈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피를 빼는 거니까 이제 뭐 키랑 몸무게랑 이런 것도 적절해야 되고 병도 없애야 되고 일단 건강해야 되거든요.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이게 헌혈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헌혈을 계속 이렇게 피를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빼줘도 몸에 좋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조금 아픈데 계속 하다 보면 별로 안 아프단 말이에요. 이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어린 시절 할머니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 듣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요즘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 보따리를 쉽게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거창에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가 있다고 하는데요. 구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같이 비 맞으니까 얘기하고 좋다 그치? 오, 또 비가 많이 오면 우리 같이 물장구도 칠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아이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빛납니다.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손짓을 섞어가며 동화책 이야기를 풀어내는 할머니. 아이들은 할머니의 돌발 질문에도 척척 답변을 이어가며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스마트폰 속 각종 영상물을 시청하며 일상을 보냈던 아이들은 이야기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양보와 협동, 삶의 지혜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 읽으니까 외로운데 할머니가 읽어주니까 더 좋았어요. 거창군이 진행 중인 거창한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올해로 4년째를 맞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인성교육을 위해 마련된 이야기 할머니 사업. 경남도 내 18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거창군에서만 이야기 할머니들의 무릎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10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3명의 이야기 할머니들. 동화 구연과 유아 인성교육 과정을 마친 어르신들은 거창군 내 28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돌며 600여 명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랑 아이들이랑 정말 같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동화책을 통하여 제가 아이들보다 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유익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입니다. 거창군의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아이들의 감성 발달은 물론 경력 단절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학습형 일자리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세대 간 공감이 이루어지는 무릎교육회장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개인의 그 배움을 나눔으로 또 환원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확대를 해서 가능하다면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하고 싶은 그런 그 계획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에게는 노년 생활의 활력을, 아이들에게는 생생한 교육회장이 되고 있는 거창군의 이야기 할머니 활동. 할머니 무릎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이야기 보따리가 새로운 세대 공감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이 영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경남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공모에 양산 부산대병원이 영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재난 수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로 고위험 신종 감염병 집단 발병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 일시에 대량 중증 환자 격리와 기저질환 치료가 가능합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2024년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할 계획이며 질병관리본부도 향후 장비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행정 입원 중인 친모를 조만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친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은 후 입원 중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만큼 친모 퇴원 예정일인 25일 전에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부와 친모는 9살 A양을 쇠사슬 등 도구를 사용해 묶거나 때리고 하루에 한 끼만 제공하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낙동강위역 환경청은 낙동강 7서 지점과 묽은 메리 지점에 각각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7서 지점은 지난 8일 밀리리터당 1,500여 개, 지난 15일 1,400여 개의 유해 남조류 세포가 발견됐으며 묽은 메리 지점은 지난 8일 1,200여 개, 지난 15일 1,4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조류 경보제 관심 단계는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주 연속 1,000개를 넘기면 발령됩니다. 낙동강위역 환경청은 올해 여름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2배 많을 것으로 예상돼 조류의 대량 증식을 우려했습니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부산-경남 항만공사법 제정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은 앞으로 제2신항까지 완공되면 유라시아 물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출자한 국가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의 현재 개발 운영 방식은 글로벌 항만 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만큼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부산시는 부산-경남 항만공사법 법제화 연구 용역을 통해 부산항만공사를 글로벌 항만 운영사로 거듭낼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연구 용역이 진행되며 해운 항만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지원 방안과 현행 항만관리법 대안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남과 부산은 세계 최고의 항만 배후 도시로 동반 성장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거제와 통영, 고성은 진해 제2신항 건설과 관련해 어업 활동에 피해가 생길 것으로 보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거제에서 회의를 연 세계시군 행정협의회는 진해만 해상경제권 협의체를 구성하고 직간접적인 어업활동 피해 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 외에도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 농특산물 판매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위탁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양산시가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개장한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지난 8년 동안 A 유통업체에 의해서 수탁 운영하며 흑자를 기록해왔습니다.
지난해 운영사를 재선정하는 공개 모집에 기존 A업체를 포함해 총 5개 유통업체가 참가했고 양산시는 B마트를 새로운 운영사로 선정했습니다. 탈락한 업체들이 양산시가 사전에 특정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평가 방법 등 해당 업체 기준에 맞게 공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A업체는 울산지방법원에 수탁기관 선정 공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산시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관계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계속 반발하고 있어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감정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감정 노동자 권리 보호센터가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남의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는 지난 3월 서울에 이어 광역지자체 중 2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개소식을 연기하다 19일 현판식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센터는 감정노동자 보호 기반과 지원체계 구축,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 상담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상담실과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야간 상담을 실시합니다. 거창군 지역 내 18개 초등학교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제 운영을 강화합니다. 신고 방법은 주민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거창군은 위반 행위 적발 시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 연구개발 특구 지정 1년을 기념해 기술 박람회와 포럼을 열었습니다. 19일 오후 열린 행사는 특구 발전을 위해 연구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한 발전 방안 포럼과 인제대학교와 한국전기연구원 등 핵심 기관들의 기술 박람회로 이어졌습니다. W랩 등 연구소 기업 10곳에 대한 현판 수여식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바이오엑츠 등 5개 기업의 기술 이전 협약식도 함께 했습니다. 김해시는 올해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기술 발굴 연계 사업을 추진하며 의생명 의료기기 특구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소방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40일간 표어와 포스터, 사진 작품을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이면 됩니다. 응모는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까지 35개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민관재해방지단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사단법인 5개 광고협회 창원시 지부 회원들과 지자체 직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재해방지단은 지역 내 5개 광고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풍수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발생 시 창원시 창원소방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 구름 많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 오는 곳 있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들어 비 예보 있겠습니다. 해상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며 바다의 물결 최고 2.0m로 이는 곳 있습니다. 자외선은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글라스 착용 등으로 눈을 보호하면 좋고 식중독 지수가 높은 만큼 오래된 음식 섭취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